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선생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봐야겠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77%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0.85%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초대형 기술주인 이른바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의 자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등 4개 회사가 모두 상승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마존은 어제 상승해서 제외됐습니다. 이 상승은 미국의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전날 급락했던 기술주가 반등을 이끈 건데요. 국제유가는 0.2% 정도 약보합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금값도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일 미중 무역 갈등에 관련된 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금지와 유예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전일 미국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면서 어려운 출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삼성전자가 구글 화웨이 서비스 중단으로 반사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에 스마트폰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시장 이외에 중국 시장도 역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어저께는 예상과는 다르게 삼성전자 등이 올랐지만 어제 매수하신 분들 오늘은 화웨이 유예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위에 어저께 시장의 이슈를 보면 히토류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 유니온, 티플렉스, 노바텍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대장은 유니온으로 보입니다. 상한가 갔으니까요. 중국 본토 시장도 상하이 소재 업종이 2.93% 올랐고 천연자원도 2.8% 정도 상승을 했고요. 탐사, 시축 이게 이제 2.5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요런 해석은 어떻게 나왔냐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있는 그 히토류 관련 업체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누굴 데리고 방문을 했느냐? 류허, 무역협상 담당자는 류허를 대동을 하고 갔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이것은 시진핑이 미국에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그 업종들이 상승을 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런 히토류를 그러면 왜 히토류가 뭔지를 먼저 이렇게 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히토류는 IT 관련 업종들에 들어가는 굉장히 말 그대로 히토류예요. 히토류. 굉장히 희귀한 여기서 토가 흑토자인데 보통 이제 광물들이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귀한 광물들이라고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히토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국이 그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에서 약 한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국가에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기는 합니다. 북한도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히토류 매장량은 이런데, 히토류의 생산량을 중국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이 생산한 히토류를 수입을 하고 있죠. 이 이유는 히토류를 생산할 때 이제 추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파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그 히토류를 생산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이 히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류를 충분히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010년에 중국과 일본이 이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일본이 이제 억류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예전에 그 영토 분쟁이 좀 있었잖아요.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바로 막았고요. 일본은 선장을 즉각 석방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중국의 히토류 생산의 독점에 대한 중국사의 경종이 처음 울려졌고요. 미국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라는 미국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영향이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히토류가 무역 갈등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히토류가 무역 갈등의 키워드로 떠오르긴 했는데 이제 무작정 제가 이제 항상 이슈를 쫓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히토류의 매장량의 97%,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어서 히토류를 충분히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히토류를 생산하지 않고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폐애플에서 폐가전에서 히토류를 다시 획득하는 이런 기술들을 요즘에는 가지고 가기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류 공격이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급등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보유자의 몫이라고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뉴스에 일희일비하면서 이제 시장 뉴스를 쫓아다니는 투자자들을 정말 제가 많이 보는데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예. 리을 기억. 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닭은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급등주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걔는 이제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막 닭은 이리저리 날갯짓 하면서 막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근데 옛날 개들은 사실은 이 속담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닭을 막 쫓다가 닭이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면 옛날 개들은 안 따라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붕만 쳐다봤어요. 포기. 그쵸? 포기한 거예요, 포기. 잡지는 못했지만, 그냥 포기한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 개들은 지붕에 따라 올라가요. 용감해졌어. 근데 이걸 무슨 얘기냐면 뭐 10%, 20% 예전에는 상한가가 15%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3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 20% 올라도 30%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따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닭은 다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밑으로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마당으로 다시 날개를 펴고 내려오죠. 그런데 걔는 용감하게 다시 이 닭을 잡으려고 걔가 닭을 잡으러 마당으로 뛰어내려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걔는 날개가 없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막 사냥감을 막 쫓아다니는 이런 원시적인 투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함정을 파고서 기다리는 이런 투자여야 됩니다. 사냥감을 쫓으면서 하루 종일 힘들고 상처 입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길목에다가 이렇게 함정을 딱 파고 다른 일 보다가 일하다가 딱 돌아오면 함정에 사냥감이 들어있는 그런 투자가 훨씬 좋은 투자겠죠. 정글의 법칙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사냥하러 갔는데 못 잡고 왔는데 사냥하기 전에 함정을 파놓은 곳에 가보았더니 물고기들이 있다던가 사냥감이 걸려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적당한 길목에다가 함정을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사냥감이 안 다니는 길목에다가 함정을 파봐야 약간 헛수고니까요. 자, 그런 길목은 주식공무원과 함께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그리고 이전에 히토류를 어떻게 무기화해서 사용했는지, 또 개인 투자자들의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는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기원드리면서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 공부함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습니다.